야, 너 이리 와봐. 사과 안 하시냐고. 다칠 뻔했다니까. 남편이 제게 정신상담을 권유했습니다. 제 눈빛이 전투 나가는 사람 같다면서요. 사과하면 70만 원 귀걸이를 선물하지만 사과 안 하면 70% 금액을 끝까지 받아냅니다. 뻔뻔한 사람에게는 개진상처럼 굴고 미안해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같이 대합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또라이 안 만나는 게 복이라고. 당신이 이상한 사람한테 걸려서 큰일 날까봐 무섭다고. 제가 정말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알면 인생 반은 간다고요. 원래가 남한테 피해 안 주려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하나를 받으면 둘을 주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도움을 청하면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누가 부탁하면 제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도와줍니다. 그래서인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실수했으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살면서 실수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남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후의 대처에 따라 그냥 넘길 수도 못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과하면 괜찮아요. 사과 안 하면 끝까지 갑니다. 몇 가지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수로 직원이 제가 의자에 걸어둔 코트에 음식물을 조금 쏟았어요. 사실 그 코트가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좋아하는 코트를 처음 입고 나온 날이었어요. 얼룩이 꽤 크게 졌습니다. 직원분이 너무 죄송해하며 사과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세탁비 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진심으로 미안해하셨어요. 얼굴도 새빨개져서 정말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탁비 안 받아요.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건데 꼭 드려야죠. 정말 죄송해요. 그분이 계속 사과하고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진심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화가 안 났습니다. 진심으로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으니까요. 그분의 그 태도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오히려 그 후로 그 직원분과 더 친해졌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업무적으로도 서로 도와주는 사이가 됐어요. 두 번째 사건, 식당에서. 다른 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식당이 아니었어요. 처음 가본 곳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복잡하고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이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가 아니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저기요.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아줌마가 대답했습니다. 바쁜데 그냥 드세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주문한 거 주세요. 에이, 그거예요. 다 비슷한 건데 그냥 드시라니까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까다롭게 구는 것처럼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싫은데요.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다시 해주세요. 아줌마가 계속 들으라는 식으로 궁시렁거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짜 까다롭게. 이것도 비싼 건데.
휴. 참다 저는 일어나서 가서 따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제가 주문한 거 달라고 하는 게 왜 까다로운 건가요? 뭐, 손님이 왜 이래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 막 대들는 게 아니라 제가 주문한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무례하게 구신 건 사장님이잖아요. 뭐? 싸가지가 없네. 애비가 폭언과 욕설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부모님 욕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신고 전화를 했어요. 지금 식당에서 손님한테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 부탁드립니다. 다른 손님들도 다 쳐다봤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주문한 음식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욕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경찰이 왔고 사장님은 그제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갔어요.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냥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갔어요. 결과적으로 합의금을 받았고 그 식당은 얼마 후 문을 닫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만약 그 사장님이 처음에 이렇게만 했어도 됐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 실수했네요. 바로 바꿔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럼 저도 웃으며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세 번째 사건, 친구와의 형편이 안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어요.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명품 가방 빌려줄 수 있어? 중요한 자리인데 격식을 갖춰야 해서. 친구가 취업 면접을 보는데 외국계 회사라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귀걸이도 같이 빌려줄게. 구두는 있어. 그래. 내일 만나서 줄게. 힘내. 친구는 감사하다며 조심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아는 저로서는 충분히 믿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가방과 귀걸이를 돌려받았는데 귀걸이 한 짝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연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면접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가 한쪽을 떨어뜨린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바로 찾았는데 도저히 안 보여서 돈 송금할게. 친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카톡으로 송금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구 형편에 큰 돈이었을 텐데 나중에 밥 한 끼 사. 괜찮아.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돌려준 가방 안에 헌금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손편지와 함께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내 덕분에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 이거라도 받아줘. 너무 미안해서 잠도 못 잤어. 가는 길에 친구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덕분에 잘 다녀왔어. 면접관님이 가방 예쁘다고 하셨어. 그 마음이 고맙고 예뻐서 저는 친구 생일날 같은 브랜드 귀걸이를 새로 사줬습니다. 더 예쁜 디자인으로요. 친구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그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실수했지만 책임지려 했고 진심으로 미안해 했으니까요. 네 번째 사건,
지인의 뻔뻔아. 남편, 친구, 부인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어요. 화장을 고치려고 파우더 팩트를 꺼냈는데 그 지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 이거 요즘 핫한 제품이죠. 저도 사볼까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네, 좀 비싸긴 해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한번 써봐도 돼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 그 지인이 제 파우더 팩트를 구경하다가 떨어뜨려서 깼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파우더가 산산조각 났어요. 7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어머, 어머, 어떡해.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새로 사주시면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과하면 됐다고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 금액이면 저한테 큰 돈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던 건데 뭘 사달라고까지 해요.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원래 쓰시던 거잖아요. 커피 살게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실수로 깬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과도 없이 오히려 쓰던 거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요, 사주셔야죠. 제가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쓰던 거 가지고 너무하시네요. 쓰던 거라고 해서 제 값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떨어뜨리셔서 못 쓰게 됐으니 사주셔야죠.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냥 넘어가요. 제가 대신 살게요. 다른 지인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깨뜨린 분이 사주셔야죠. 결국 끝까지 갔습니다. 그 지인은 마지못해 제품 가격의 70%를 송금했어요. 쓰던 거니까 70%만 드릴게요. 저는 그것도 받았습니다. 100% 받고 싶었지만 일단 돈이라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그 지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를 나쁘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지인이 이렇게만 했어도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새 거로 사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럼 저도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5번째 사건, 배달과 인터넷 주문. 인터넷 주문이든 배달이든 먼저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부터 하면 몇 날 며칠이고 기다리거나 그냥 먹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일주일 넘게 지연됐어요. 판매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천천히 보내주세요. 결국 2주 후에 받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미안해서 사은품까지 넣어주셨어요. 그 쇼핑몰은 지금도 단골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불쾌하게 나오면 저도 개진상처럼 굽니다. 다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주문했는데 엉뚱한 제품이 왔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보니 재고가 없어서 다른 제품으로 보내드렸어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비슷한 제품이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주문한 걸 보내주세요. 재고 없다니까요. 환불하시든지 그냥 쓰시든지 하세요.
화가 났습니다. 환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에 신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실제로 신고했고, 그 쇼핑몰에서 사과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6번째 사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제 옷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뜨거운 커피였어요. 놀라서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이 바로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데이지 않으셨어요? 휴지로 닦아주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 불러드릴게요. 매니저도 와서 사과하고 세탁비와 함께 쿠폰을 줬어요. 저는 세탁비는 받았지만 쿠폰은 안 받았습니다. 쿠폰은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카페는 지금도 자주 갑니다.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실수에 대해 책임지려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카페에서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는데 직원이 대충 사과하고는 다시 만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거라 다시는 못 만들어드려요. 제가 잘못 주문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이미 만들어진 거라. 그럼 환불해 주세요. 환불은 안 돼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본사에 전화하겠습니다. 결국 환불받고 나왔지만 그 카페는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7번째 사건,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는데 옆차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제 차에 부딪혔어요.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내렸는데 50대 정도 되는 남자였어요. 차에 긁혔는데요. 어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요. 문 열 때 부딪혔잖아요. 이 정도는 긁힌 것도 아니에요. 사과가 없었습니다.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뭘 사과해요? 이 정도 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보험 처리해요?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저는 바로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차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도 안 하고 접조도 안 합니다. 결국 보험 처리했고 수리비도 다 받아냈어요.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만 했어도 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수리비 제가 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됐어요. 그럼 저도 괜찮다고 했을 겁니다. 8번째 사건, 어제 있었더니 결정적으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랑 음식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뒤에서 누가 제 뒤꿈치를 밟았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이 흔들리고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으면서 놀라서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런데 아무 대꾸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다. 20대 초중반 남자였는데 제가 대놓고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도 같이 쳐다보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어요. 사과 안 하시나요? 다칠 뻔했잖아요. 뭐래? 작게 중얼거리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내리면서 욕을 했습니다. 미친년. 저는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남편이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가자.
쟤 이상한 애야. 아니야. 사과받아야 돼. 여보, 제발. 가자. 그 남자는 그냥 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누가 다치거나 크게 피해받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화가 안 납니다. 하지만 잘못하고 실수해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남편이랑 포장해온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가치관 존중하고 이해해. 너 성격 알잖아. 착하고 배려심 많은 거 다 알아. 하지만 내가 없을 때 이런 일 생겼다가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잘못되면 어떡해? 그냥 불편함을 살짝 내비추는 것만으로 마음 풀면 안 될까? 속으로 욕하고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야.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하는 게 꼭 싸우자. 극단적으로 가보자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무례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사과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좋게 말해보는 건 어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 싸우려 들지 말고 무시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레벨로 내려갈 필요 없잖아.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넌 짓이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상담받아 봤으면 좋겠어. 상담. 요즘 세상은 또라이 안 만나는 게 복이야. 그러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한테 걸려서 큰일 날까봐 무서워. 칼부림 사건도 많고 묻지마 폭행도 많잖아. 한편으로는 좀 반성도 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 눈빛부터 달라져. 전투 나가는 사람 같아. 평소엔 정말 착하고 순한데 누가 사과 안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돼. 나 믿고 그러는 거 아니고 누가 있든 없든 똑같잖아.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 알아. 그게 무서워. 저희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보, 치약 다 썼는데 새 거 안 꺼내놨네. 미안하지도 않을 일에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고마워라고 해요. 뭐가 고맙다는 건지 물어봤더니 옆에 있어줘서라고 하더라고요. 밥을 해주면 고마워, 맛있어 라고 합니다. 매번요. 제가 작은 부탁을 해도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라고 합니다. 항상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바로 사과하고 이런 부분으로는 저랑 싸울 일이 없을 만큼 순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세상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정신건강 문제, 그간 너무 참고 사느라 공황장애, 수면장애, 우울증까지 알았던 터라 처음엔 남한테 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누가 저한테 무례하게 굴면 그 생각이 계속 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과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공황장애가 왔을 때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죽을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네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참다가 병 나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세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세요. 하지만 한 번이 쉽지. 저도 한 번 사는 인생 쭈구리처럼 살기 싫다고 생각하니까. 그 후부터는 제 마음 편한 게 먼저라고 여겨지더라고요. 남편의 우려. 남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또라이 안 만나는 게 복이라고. 제가 이상한 사람한테 걸려서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뉴스 보면 정말 무서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시비로 칼부림이 나고,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보복 범죄가 일어나요. 남편이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참아야 하나요? 왜 제가 손해봐야 하나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인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남편이 상담을 권유한 이유가 뭘까? 제 눈빛이 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 고민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 무섭다. 저 사람 까다롭다. 저 사람 진상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친구는 말했어요. 너 성격 알지? 착한 거 알아. 하지만 가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조금은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 다른 친구는 말했어요. 나도 너처럼 하고 싶어. 하지만 무서워서 못. 너 용감하다. 또 다른 친구는 말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너 잘못한 거 없어. 의견이 다 달랐어요. 댓글에 권유가 많다면 진지하게 상담 치료 받아볼 생각입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 눈빛이 변한다는 게, 전투 나가는 사람 같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먼저 잘못하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저는 실수하면 바로 사과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똑같이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많은 조언 또는 질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냥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가시나요? 제가 정말 극단적인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까요? 제 과거의 상처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격 자체의 문제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